한때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범죄자가 돼버린 가장이 있습니다. 김유진 아나운서. 그렇습니다. 아이 둘을 둔 한 4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. 이 남성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. 그런 이유로 생활고를 겪게 되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 남성이 범행 장소로 택한 곳 다름 아닌 화장장이었습니다. 아니,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화장장을 범행 장소로 택해요, 하재근 평론가님? 예, 이 남성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코로나19 때문에 잃었는데 그 잃은 일자리가 뭐냐면 관광버스 운전입니다. 이분이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이 장례객들을 화장장에 태워다 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.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니까 이분들이 버스 안에 귀중품이나 조의금을 놔두고 그냥 내리시더라 라는 기억이 떠올라서 화장장에 가서 빈 버스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. 네, 지금 저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로 그 남성, 지금 두리번 하면서 저 관광버스, 전세버스에 지금 저 조의금을 두고 온 그런 걸 알고 기웃기웃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. 혹시 저 모습을 지켜보고 좀 수상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을까요? 그러면 최대면 변호사님. 이 남성도 범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흰 와이셔츠에 아까 이 사진에서 보셨지만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맸어요. 그러니까는 조문객으로 위장을 한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인 걸로 여긴 거죠. 그래서 이런 수법으로 인천, 부산, 성남, 원주, 청주, 세종 등 무려 화장장 전국 7개 군데를 돌면서 총 10차례에 걸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이런 절도 행각으로 무려 2,100여만 원을 훔쳤다라고 합니다. 세상에, 백성문 변호사님, 생각보다 정말 액수가 큽니다. 훔친 액수가요. 그러니까 저렇게 조문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버스에 내리기 전에 네. 귀중품을 들고 내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일행이 전부 다 이동을 하는 상황이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한 10차례 정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무려 2,100만 원 정도를 훔치게 된 건데요. 네. 근데 이게 문제는 화장장에서 자꾸 뭐가 없어져요. 그럼 당연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거고요. 그 수사 착수한 과정에서 결국 이천의 한 호텔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피해액은 2,100만 원이지만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하고 이 남성이 소지한 현금을 확인해 보니 800만 원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. 세상에, 지금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5만 원권, 아유 세상에. 보통 요즘 이제 조의금을 이제 저런 고액권으로 많이 내는가 봐요. 그랬더니 저를 잡가봤더니 저 돈이 있었는데 800만 원.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, 혹시 이 남성 그 훔친 돈으로 막 유흥비로 탕진하고 그런 거면 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까? 유흥비로 탕진하진 않았어요. 이분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봤더니 보험료 납부했고요. 그다음에 또 중고차 구입도 했고요. 또 일부는 가족들한테 마치 본인이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에게 생계비를 주는 생활비 명목으로 또 돈을 보내기도 했어요. 아이고. 그런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뭐냐면 마사지 업소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직장을 갑자기 잃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가족 생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쓴 거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지탄받아야 되고요. 가족들도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당연하죠, 진짜로. 관련해서요,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장에서 조의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가서 이제 CCTV를 전체 분석을 했거든요. 그 CCTV 분석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것이에요. 800만 원은 압수해서 피의자한테 돌려줬어요. 계좌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요. 신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여죄를 계속 수사 중에 있어요. 지금 경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밝혀진 것 말고도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찰이 상습절도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한 상태인데 지금 전국에 7개 화장장을 돌았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절도를 당했지만 또 고소를 안 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중입니다. 네, 하재근 평론가님,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훔친 돈이
망자에게 예를 표하는 조문객들의 조의금이잖아요. 그리고 앞서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소식을 접한 가족분, 지금 아내분은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이 고생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돈을 벌어 왔으니까 소중하게 잠사에 잘 쓸게요. 생활비로 이랬을 거 아닙니까? 정말 진짜 여러모로 지금 가슴 아픈 지금 사연입니다. 네,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인데 일단 조의금이 조문객들의 마음이 담긴 돈인데 그 돈이 사라졌을 경우에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돈이거든요. 아, 그러네요. 유족이 아이고. 정말 크게 충격을 받게 되고 세상에. 그다음에 장례 절차를 치르다 보면 매 순간순간 계산할 일들이 생기거든요. 화장장에서도 나오는 길에 조문객들 전체한테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조의금을 바로 꺼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맞아요, 네. 근데 그 상주 입장에서 보면 조의금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맞아요. 돈이 없으면 맞아요. 그 순간에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고 참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 같은데 네. 그 원칙적으로 버스나 차량에는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는 걸로 네. 그렇게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남성 입장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자기 가족, 자기 가정을 지키라는 마음에서 했다고 항변하고 변명할진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아픔을 더 배가시키고 말았습니다.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랍니다.